안녕하세요. 오늘이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북교류협력지역과 임진강의 주요 현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북교류협력지역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내용은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 번의 내용 첫 번째는 임진강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매우 유리한 지역이다. 특히 임진강 유역권 내의 개성공업 특구와 연계하여 효과적인 접경 지역에서의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진강은 육로로 물류를 이동하므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자원의 공동 개발은 남북한 상호 간에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임진강은 철도와 도로 교통망은 대륙과의 원활한 물류 수송으로 대외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임진강에서의 국토자원의 공동 이용은 자원의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생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두 번째는 재해 및 공동 대처는 어떻게 하나요? 임진강의 재해 방지를 위한 공동 관리를 위한 교류 협력 방안 모색은 매우 시급한 실정을 볼 수가 있다. 특히 집중호우, 화재, 솔리 폭발에 대해서는 공동 관리 대책 수립이 요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환경 보존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임진강의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희귀한 생태자원이 풍부하여 보존과 관리를 위한 남북한 공동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 중에서 산림복구 작업이 시급한 실정으로 남북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예로 볼 수가 있다. 네 번째는 역사, 문화유적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임진강의 파주시, 동두천시, 포천군, 양주군, 연천군, 철원군에는 181개소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중에 국가지정문화재인 파주시 용미리 석불불상 등 29개소, 도지정문화재인 화석정 등 70개소, 향토 유적인 용주서원 등 82개소가 있습니다. 소견으로 임진강은 남북한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접경 지역으로 교류 협력하기에 매우 좋은 지역이다. 이유는 주요 교통망이 이적으로 통하여 남북으로 연결할 수가 있다. 경의선 철도와 국도 1호, 경원선 철도와 국도 355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 서울, 개성 등 근거리의 대도시가 발달하여 시장 접근성도 좋다. 또한 임진강은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는 평양과 원거리에 있고 공업특구인 지정된 개성산업단지와 동일 유역권에 있어 교류협력지역으로 설정하는데 적합한 지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진강의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를 어떻게 대응하나요? 임진강은 매년 반복적으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큰 홍수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99년간 자료를 보면 한 9,400여 원의 재산 피해, 184명의 인명 피해, 47,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진강의 홍수 피해는 천재지변의 요인도 있지만은 지형의 지세, 높은 유출률, 한강 하류의 해수 역류 등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특히 하류 지역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환경 훼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우리 지역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까지는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설정되어 토지 이용 행위의 규제, 제한적인 영농행위와 군사 목적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건축 행위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농경지 주변과 군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자연환경이 다소 훼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향후 남북 간 교류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산림지와 농경지의 과다벌채, 농경지 개간으로 인한 서식지의 파괴훼손 감소, 무분별한 남해가 밀렵행위, 농약 등 인공화학제 남용에 의한 오염, 배수와 부르길 등 외래종의 침입 등에 의한 생물 종 간의 경쟁, 기후, 수질, 토양 등 각종 환경 오염, 인간의 생물에 대한 경쟁적 가설, 새로운 병원, 생물 침입으로 인한 특이한 질병의 발생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북한 지역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가 북한 지역 주민들의 땔감, 식량 등에 의한 생활, 경제적 풍등이 생태계 훼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북한 지역의 자연환경의 파괴는 전국토 요소화라는 군사적인 이유, 연료 채취로 인한 벌목, 다락밭 건설, 개간사업, 간척사업, 기타 자연 경관의 훼손 등에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지역에서 다락밭 건설 사업과 식량난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는 비탈밭의 개간도 주요 원인입니다. 따라서 임진강 본류의 유화량에 크게 변화해서 남북한 수해방지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등에 대한 남북 간의 협의가 조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역사 문화자원의 훼손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가 북한 지역의 유형 문화재는 비교적 양호하게 조사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임진강 유역의 역사 문화자원에 대한 실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남북한 전체에 걸친 임진강 유역의 역사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남북한의 공동조사와 동질성을 확보하는 교류의 장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철원에 있는 국내 조성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농업 기반의 취약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진강의 전체 지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농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 지역은 남한 지역보다 수리 시설이 부족하여 비탈밭 조성 등 자연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개간 사업이 추진되어 영농의 경제성과 환경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결론으로 한국 전쟁으로 이 지역의 자연환경은 양호하게 보존되어 왔으나 농경지 주변 군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특히 북한 지역은 군사시설 위주의 토지 이용과 무분별한 농경지 개간과 인로 채취로 우리 지역보다 더 열악한 훼손된 자연환경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의 연결 고리인 임진강 유역의 역사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은 임진강의 문제 사례 중에 남북한의 추진 과정, 남북의 추진 노력, 남북한 협력 추진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